자, 부산 북갑의 경우 지난 이틀 동안 이루어진 이 사전 투표율이 25.57%로 전국 14개 재보궐 지역구 중에 5번째로 높았습니다. 이걸 두고 새 후보가 은근한 기싸움도 벌였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북구 발전을 위해서 직접 투표로 의사를 표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전 투표율로 이어진 게 아닌가. 본투표에서 하정우를 찍어주신다면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진짜 입만 살아가지고 뭐 한다고 다 찬습니다. 이틀만 기다려주시고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해서 박민식과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사전투표가 낮고 본투표가 낮고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투표입니다. 이제 본게임입니다. 북구의 유권자들은 본투표를 더 선호해 오셨죠. 투표장으로 나가주십시오. 조인삼 부원장님, 부산 북갑의 유권자 수가 11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14개 지금 보궐 지역 중에 제일 적은데 사전 투표율은 굉장히 높게 나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번 재보궐선거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이 부산 북구갑 선거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접전을 이루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보니 아마 많은 부산 북구갑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정우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를 대표하는 그런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전히 높은 공고해지고 있는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투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건지를 아마 많은 북구갑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현장에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본투표장에서도 아마 이번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주민들도 함께 투표장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북갑의 최종 투표율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새 후보가 오늘요 시간차를 두고 기자회견도 똑같이 열었습니다.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저 하정우를 키워준 제 고향 북구를 위해 제 모든 역량과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전재수 후보로부터 북구의 미래라고 하는 숙제를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제2의, 제3의, 100명의, 1000명의 하정우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꼭 만들고 싶습니다. 선거가 임박하자 서울에서 지역구 쇼핑하다 내려온 한 달짜리 떴다방 후보, 또 원래 사상구 사람이면서 선거용으로 북구 사람인 척 포장하는 후보에게 우리 북구를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북구 발전에 진정성을 가진 사람은 오직 저 박민식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직접 자기 아바타를 통해서 스튜디오에 뛰어들었습니다. 장동혁 당권타는 박민식 후보가 아바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아바타 하정우, 장동혁의 아바타 박민식, 그 두 가지 극복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송 변호사님, 뭐 본선거에는 그 날에는 얼마나 더 이렇게 치열하게 신경전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신경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후보들로서는 뭐 최선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요. 오늘 새 후보 기자회견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말은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보다 잃어버린 주식을 슬퍼하는 후보로는 북구의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의 그 업스테이지 주식 논란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이죠. 하 후보가 지난 21일에 한 사회복지관에 배식 봉사를 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주식 문제를 물어보는 할머님께 제가 100억 가까운 주식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슬프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을 네이버에 재직 중일 때 경쟁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겁니다. 그게 본인 말로 100억 가치 나갈 수 있는 주식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네이버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게 되었는지가 아직도 명쾌하게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런 것을 슬프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공직윤리 그리고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선거 마지막 날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은 북구 시민들께서는 누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아마 그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기 위한 선택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 선거 마지막 날까지 더 신경전은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었는데 양강 후보들의 서로에 대한 견제가 정말 최고죠. 하정우 후보는 오늘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이다라는 점을 들어서 북구 발전엔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 후보의 반론까지 들어보시죠. 그렇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 어떻게 정부 사업 국가 예산을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과 무소속 후보가 정쟁을 하면 서울에 올라가서 상주하면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동안 북구는 자연스럽게 방치되겠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북구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하정우 후보야말로 자기가 요만큼 알고 있는 AI를 끼워 맞출 무대로 북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AI 무대죠. 그동안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북구는 제대로 된 큰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방치된 겁니다. 그따위 생각은 그분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면 북구한테 해코지할 테니까 나 뽑아줘. AI가 아니라 애 같은 생각이다. AI가 아니라 애 같은 생각이 또 이런 말까지 했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제가 보기엔 잽 던지고 잔펀지 날리고 있는데요. 잔펀지가 쌓이면 이제 데미지가 커지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뭐 오늘 지나고 나서 하루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저는 잔펀지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게 하정우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그 네이버의 경쟁 회사인 업스테이지인가요? 거기에 주식을 받았다는데 그 업스테이지라는 데가 네이버에서 나간 사람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적대적인 경쟁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아마 AI 생태계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뭐 상호 보완적인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기 합법적으로 네이버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공방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진실인가는 선거 기간에 밝혀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니 그 국가 예산 5,600억이 지금 네이버한테 안 가고 업스테이지 갔는데 상호 보완적인 회사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네이버 출신들이 창업한 회사여서 그렇다면 네이버가 문제가 있다면 네이버가 바로 입장을 발표했을 텐데 어찌됐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선거 이후로 진실 공방은 넘겨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논쟁보다도 본질적으로 북구갑의 그 승패를 가로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민주당 후보는 1명이고 보수 후보는 2명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북구 사람들은 고민할 거예요. 왜 보수 혁신을 북구에서 와서 얘기를 하지? 그래서 보수 혁신이 북구의 주요 아젠다라서 그 한동훈 후보를 밀을 것인지 아니면 북구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정우 후보를 밀 것인지가 고민일 텐데 문제는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가져가는 표만큼 투표율이 높아져서 한동훈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표가 높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65% 이상이 되지 않으면 투표율이 한동훈 후보에게 갈 표가 별로 없다. 따라서 60% 투표에서는 그동안 전재수 후보가 다 좋았던 북구갑에서 6번의 출마를 통해서 평균 3만에서 3만 5천 표를 가져온 걸로 하정우 후보가 그것을 고정표를 현재 같이 출마하고 있는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다져나간다면 하정우 후보에 유리할 것이고 65% 이상의 부동층이 함께 투표에 참여한다면 한동훈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런 잔펀치보다는 결국 부산 북구 유권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